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들에서는 주로 수급 분석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 즉 대형주만을 대상으로 관심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형주만을 관심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대형주 매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HTS를 보면 시가총액 순위로 종목들을 구분해 놓은 창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곳에 시가총액이라고만 적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창을 확인하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 기업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잠시 엑셀 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시점이 5월 26일이기 때문에 5월 29일의 현재가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위 기업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옆에 비중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현재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기업, 총 2232개의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18%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았는데 종목명 앞에 이렇게 X자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거래 정지 중이라는 의미인데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구주권 제출로 인한 거래 정지가 있고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실질 심사 기간 중인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후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SL이란 종목도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 정지 중인 종목이 간간히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은 제가 이런 식으로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점점 거래 정지 중인 종목이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인 종목 중에서는 보시다시피 거래 정지 중인 종목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의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두 종목은 정리 매매를 거쳐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래 정지 중인 기업만을 따로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신라젠입니다. 시가총액 8,665억의 신라젠은 전체 시가총액 218위의 기업으로서 한때 시가총액이 5조를 훌쩍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차지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팩사백의 임시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는 15만원대에서 12,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5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소액 주주는 대략 17만 명, 보유 주식 비율은 88%에 달합니다. 대표는 배임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지분을 자본 없이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문은상 대표는 작년 8월 팩사백의 임상 중단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의 횡령 배임액이 회사 자기자본의 3%를 넘으면 상장사로 적합한지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사실 이 규정도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자본이 1조 원이면 300억까지 횡령 배임해도 상장사로 적합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2012년에 있었던 대기업을 예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라젠은 공시한 횡령 배임액이 약 2천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300%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신라젠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 6,652억의 SL이란 기업은 현재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 정지 중이며 시가총액 4,895억의 코오롱 티슈즈는 신라젠과 비슷한 유형으로서 인보사 제품 사기로 인해 상장 폐지 유예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총 2,030억대의 코나아이는 감사이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폐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지바이오는 구주권 제출로 인한 거래 정지로서 상폐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캔서롭의 경우에도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되었지만 아직 거래 재개 상태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설령 만에 하나 추후에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것이며 다시 거래 재개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약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종목이 90여 개 종목인데 표를 보시면 대부분 1000억 미만의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횡령 및 배임 혹은 분식회계 또는 자본 잠식에 의한 감사 의견 거절이 주를 이뤘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의 개수는 1100개 정도이며 그 중에서 약 7%인 80여 개 종목이 거래 정지 중으로서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차트만 보고 그림이 이쁘다고 해서 낮은 시총 종목을 덥석 물었다가는 7%의 확률로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폐지 사유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7%가 아니라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실적 악화 등의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 우리가 거를 수 있다고 해도 대표가 마음먹고 회계를 조작하는 분식회계 등은 그 징후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횡령이나 배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툭 튀어나올지 모를 이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낮은 시가총액주, 특히나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러썸 MNC라는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발생하고 갭 상승하였으며 눌림목까지 만들면서 차티스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림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7거래일 동안 바닥 대비 2배 넘게 상승했으며 2배 넘게 오른 시점에서의 회사 시가총액이 625억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300억도 하지 않았던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면 2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으며 특히 적자 폭이 2019년에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갑자기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 구속 뉴스와 함께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특히 횡령 공시가 나오기 직전까지 각종 방송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추천을 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동호회에서 차트를 그려가며 연일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의 횡령 금액은 295억 원으로서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 647억 원 대비 45.6%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은 간과하고 이렇게 차트쟁이들의 그림만 보고 매수한 개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갖고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2년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화의 월봉 차트입니다. 거래소는 2012년 2월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를 공시한 한화의 주식을 거래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여부를 검토했다가 이틀 만에 번복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례적으로 심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한화가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거래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린 데엔 시가총액 2조 9천억 원짜리 주식이 거래 정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거래 정지도 없이 정상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횡령 금액이 상장 폐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대주주의 배임 결과가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보임에 따라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인지 똥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김승현 회장의 횡령 금액은 293억 원으로 블러썸 MNC 대표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이 월등히 큰 한화는 횡령 금액이 상폐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를 모면한 것은 물론 하락분을 단 6개월 만에 복구하고 이내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한화라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이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럽고 치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대형주를 매매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같은 금액을 횡령해도 시총이 1000억 미만의 종목과 대형주는 생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형주 매매에 집중해야 하며 소형주, 특히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가총액 최소 5천억 원을 기준으로 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분석합니다. 시장에는 시총 5천억 원 종목이 무려 350종목 가까이 됩니다. 이 종목들만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은 모자랍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굳이 하겠다는 분들은 언제라도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운용하는 금액에서 절대 소액의 비중으로 접근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안심하고 매매하기보다는
항상 적자 기업이 아닌지, 거래 대금은 적정한지, 오너 리스크는 어떠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블러썸 MNC라는 종목과 대기업 한화의 같은 혐의지만 다른 결과를 가지고 대형주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주 매매에 관한 영상은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계좌가 빨간불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